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새터민이신 우리 대표님을 잠깐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터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쪽으로 잠깐 오시죠. 네. 우리 대표님이 언제 한국으로 오셨죠? 저는 11년 됐습니다. 11년. 네. 11년? 11년이. 2009년도네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백선엽 장군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북한에서 계셨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이름은 모르고 있고요. 네. 제가 전에 보니까 이제 우리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언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 과정에 느낀 게 뭐냐면, 네. 이분이 실제는 우리 전쟁 때 김일성이 일으킨 이제 6.25 남침 전쟁 때 이분이 나와서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막았죠. 구해낸 그런 위대한 영웅인데, 이분에 대해서 지난 기간에 민주당을 비롯해 가지고 일부 이제 좌파라고 하는 쪽에서 자꾸 이제 친일 깎아내리는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 태어난 나이로 봤을 때는 진짜 젊은 청춘, 너무도 어린 나이에 태어나가지고 25살 될 때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까지 이분은 진짜 이제 열심히 사셨다가 전쟁 때는 나라를 위해서 진짜 헌신했고, 이분의 모든 업적은 그 이후에 25년, 그러니까 전 해방부터 쭉 그 모든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난 오늘 현장 와보고 놀란 게 뭐냐면, 박우순 같은 거는 지금 여기 오면 들렸거든요. 진짜 이거 성추행범이고, 난 원래 박우순 좋아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얼굴 자체가 100% 지금 가면을 쓴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진실치 않고 뭔가 흑막 속에 한마디로 이제 동네 어디에 산다면서 옥탑방 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쇼했었죠. 쇼했죠. 그때부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북한의 공산당을 좋아한다거나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불러도 괜찮은 그런 세월 된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거는 개쓰레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45년 살아왔잖아요. 세상에 제일 정말 나쁜 나라가 북한입니다. 김일성은 우리 같은 민족을 살상하며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나 독일이나 다 봤을 때는 그들은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김일성 족속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공산화를 위해서 우리 같은 민족을 정말 겨냥해가지고 했던 거고, 지금은 3대 걸쳐서 핵까지 보유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이나 이 박원순이도 살아생전에 한 번도 북한 핵을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박원순이가 살아오면서 항상 여자 문제 가지고는 엄청 지금 다른 사람들의 문제 가지고는 욕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죽으면서 보니까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무실에 채를 가득 쌓아놨었던 문제부터 시작해서 박주신 아들 문제가 있을 때도 그거 가지고 계속 숨겨왔다가 지금 아들이 왔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청에서의 장례식장은 피해자를 또다시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게 가해자가. 저는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물설 곳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만 이제 더 양보했다가는 더 이상 북한 같은 땅이 됩니다. 저는 요즘 잠도 못 자겠어요.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독재의 마수가 지금 대한민국의 일당 독재가 됐다는 생각 들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거 송구자 방송도 그렇고 지금 너무도 이 좋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나설 때입니다. 일제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도 목매했습니다. 정말 무지 목매했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이가 지금 언론을 독재하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 기본 이제 TV도 지금 다 모든 언론들이 다 지금 이제는 북한처럼 지금 완전히 언론 독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서 정말 한데 뭉쳐가지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이 네. 3만 뭐 한 3천은 예. 3천 명 예, 3천 이상 명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이 지금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굉장히 좀 섬뜩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더 많죠. 왜냐하면 지금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저 비롯해서 저는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왔습니다. 한국 라디오를 몰래 들었거든요. 근데는 북한은 지금 인터넷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은 정보 유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우리 탈북자들은 한국 와서 진짜 자유가 뭔가 하는 걸 여기 와서 알게 됐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귀한 자유가 지금 이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무참히 지금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이 귀중한 자유를 한국 분들은 진짜 자유가 중요하다는 걸 알긴 알겠지만은 태어나자마자 환경 자체가 자유니까 한국 분들은 그래서 자유에 대한 게 만성적으로 내가 누리는 거에 그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목숨 바치면서 생사를 걸고 왔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귀한데 이걸 만약 이제 우리가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이 문재인 하는 이 행각을 봤을 때는 이 자유가 만약 파괴될 때 우리가 당하게 된 그것은 진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때 북한에 가서 살아 못 봐서 모를 겁니다. 아직은. 그렇지만은 말은 들어서 가늠은 할 거지만은 북한 같은 그런 암흑세계, 독재 국가, 노예 같은 삶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는 떨쳐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 네. 왔을 때 네. 대한민국의 이 좌파 네. 종북주의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어떻게 저는 알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까지도 그저 북한의 일당 독재보다도 다당제가 너무도 좋구나, 민주주의로구나 해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시간 지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이거는 당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깡패짓단이라는 생각 들어요. 지금 공산 깡패짓단이고 김정은한테 지금 나라를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의 재산을 폭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절 매고 있잖아요. 지금 개성공단에 지금 80억 넘는 그 많은 재산을 총수적으로 한 250억 되는 돈을 투자했다라 하는데 그거 폭파되는 거 보고도 말도 못하고 지금도 지금 추파 던지면서 뭔가 지금 김정은이가 손을 잡아줄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런 지금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봤을 때도 10대 도시 아닙니까? 근데 이 시장이라는 이런 작자가 성추행범이면 죽지 말고 떳떳하게 자기가 죄가를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다 밝혀야 되고 감옥 생활을 가더라도 해서 정말 이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죽음으로써 이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또 이 더불어당 같은 거는 또 이게 지금 오늘도 보니까 지금 오는데 사거리에 지금 뭐라고 써냐면 당신의 넋을 정말 빛내겠다고 따르겠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을 지금 걸어놨어요. 지금 곳곳에. 근데 그 박원순의 그러면 그 성추행의 뜻을 받들겠다고요? 그거는 그 민주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점점 밝혀질 겁니다. 지금 오늘 어떤 분들 말하는 거는 민주당 조속들이 일반적으로 비서진들 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지금 입을 닫고 참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폭발할 겁니다, 지금. 네, 폭발해야죠. 네, 미투당.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너희들은 미투당이다, 이거는. 네, 미투당. 네, 네. 정말 그리고 더불어 이름 잘 줬다. 더불어 이제는 너희들은 불어라, 이제는. 불고 더불어라, 이제는 너희들 죄가를. 아하. 그래서 너희들 이름은 이제는 불어도 끝이 없는 더불어당이다, 이거는. 예, 이렇게 만진당. 더불어만진당, 예, 맞습니다. 그 더듬어당도. 예, 그것도 맞죠. 예, 그런 진짜.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 완전히 성상습범들이거든요. 자기네 비서들을 그래서 마음대로 그래서 다친 애들인데 얘들이 지금 북한에 다니면서 그걸 배워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 민주당 애들이 이렇게 미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그 큰 도지사들만 이렇게 됐다 뿐이지만은 그 밑에 보면 아직 들어안았지만은 너무도 많을 거라고 보고 이해찬이가 기자들한테 물어보는데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눈을 찔찔 빨면서 기자들한테 그게 핫소리인가고 말하는 그거 보는 순간에 격분이 올랐습니다. 나는 너 같은 인간이 당대표 하다 보니까 더불어당은
쓰레기 집단 되고 말지 않았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집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어도 네.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못 만져요. 근데 저 좌파들은 지금 네. 뭐 결혼 안 한 상대들도 뭐 함부로 막 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근데 이런 분 있더라고요. 지금 좌파 있던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게 예. 그 운동권 할 때 그때 이제 합숙생활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친해져서. 예, 여자 남자끼리 이게 막 이런 게 많았대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운동한다는 게 운동하면서 아니, 운동할 때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걸로 그쳐야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발달돼 가지고 지금 박원순이 난 느끼는 게 뭐냐면 좌파들은 너무도 진짜 지독한 놈들구나 이거는. 왜냐면 국민 앞에서 자기가 떳떳하게 자기 죄가를 다 고백하고 죄를 짓고 그때가 죽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지금 참지 못하고 갈 때 그 뒷모습 보니까 찌질에 걸린 거 보니까 바로 박원순 네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네 진짜 모습이다. 네가 넥타이 메고 서울시청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말할 때 그 모든 건 다 가짜였고 네가 그때 머리를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오솔길 가면서 그때 갔던 그 모습이 진짜 네 진짜 모습이다 이거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민주당 애들 너희들은 진짜 모습이 다 그 모습이었지 진짜 너희들 진짜 모습은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거짓말 모습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네. 아, 참 북한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참 이러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겠어요. 우리 근데 안타까운 게 그렇죠. 세터민들 맞습니다. 이 3만 명이 네. 넘는 세터민들 네. 지금 불안에 얼마나 떨겠어요. 예? 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저희 친구들이 지금 전화 계속 오는데요. 아, 그래요? 야, 너희들 사는 게 왜 대한민국 그 꼴이냐고. 그럼 외국으로 나가 사는 친구들이라는 것은 선택을 외국으로 했던 분들인가요? 그분들도 있고요. 한국 왔다가 간 분들도 있어요. 왔다가? 노무현 때 이제 그 이권 활동하다가 핍박 받아가지고 망명한 분들인데 그날에 가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도 이제 우리를 뭐라고 하면 그때는 당당하게 우리가 망명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핍박을 받으니까 망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와서 자식을 데려왔고 소녀딸도 생겼어요 지금. 근데 손녀딸이.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한테 앞으로 이 자유를 저런 인간들한테 공산화되는 그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목숨 바치 싸울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그 탈북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네. 예, 좀 당당하게 나서서 행동하자. 네, 이런 그거죠.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네. 이게 그 공산화돼 버리고 그러면 다 네. 죽는 목숨 아니에요.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또 우선 소구자 방송 너무 좋아하는 정말 저도 이제 팬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겁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목숨을 각오합니다. 탈북할 때도 자유가 귀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목숨을 걸고 탈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정말 그 우리 탈북자 모자가 죽었을 때도 문재인이가 한 번도 지금 우리 그 분향소에 안 왔었고 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못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 문재인이 어떻습니까? 당선될 때 강화문 대통령 되겠다 하던 사람이 한 번도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또 그리고 대통령 되면서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무조건 자기는 다가간다 했는데 네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걸 한마디 사죄도 없고 분향소도 오지 않냐 해가지고 네. 응답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혈서 쓰고 저도 혈서를 제일 처음에 썼어요. 저도 그래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서 쓰고 청와대 2번씩이나 우리 들이쳤습니다. 네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탈북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탈북자는 자유를 정말 귀중히 여기다 보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보다도 독재를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은 바로 지금 민주 독재자들이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지금 남북통일당이라는 당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아니다.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자 해가지고 전국 탈북민 연합회를 만들었고 제가 여기서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숨을 각오할 겁니다. 이제 네네. 죽음을 각오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자유수사 왔는데 자유가 없어지면 우리가 못 잡는 거죠. 우리 국민들 지금 민주당이 있으면 자유가 보장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언론에
자유가 파괴되고 북한의 주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전단 날리는 것도 그게 표현의 자유인데 그것도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김여정이 한마디 말한다 해가지고 절절 매면서 법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믿고서 당이라 정치인이라고 또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와보니까요 너무 눈물 납니다. 지금 위대한 장군은 지금도 부장수도 이렇게 마련도 안 돼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보십시오. 지금 환을 갖다 놓은 것도 바람이 날려가지고 쓰러지고 있고 저 성추행범은 죽고 나서도 지금 죄가도 지금 바로 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미애는 지금 너무도 많고 많은 부정 선거에 관련된 것도 지금 검사들이 지금 그게 발동 못하게끔 지금 완전히 지금 검찰을 완전히 지금 파괴시켜놨습니다. 이게 이 북한의 지금 언론 독재, 검찰 독재, 이 모든 독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더 바라보면 한 발 후퇴하게 되면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들도 북한의 노예 독재국가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나라 보십시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화됐던 나라들이 그 당시 국민들이 우리가 공산화 될까? 그랬습니다. 홍콩 보십시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공에 의해서 마음대로 싸움도 못합니다.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1970년도에 네. 월남이 폐망할 때에 네. 월남의 그 국민들이 네. 정신 상태가 완전히 해이해져 가지고 그렇죠. 그 월맹이 군인이면은 원래 네. 군화를 신고 이렇게 싸움터 전쟁에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슬리퍼스를 이렇게 그 끌고 오는 그러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어떤 그 폐망을 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 우리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예, 똑같다. 이런 것도 그렇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지금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걸기에 나서고 하는데 왜 저 이 좌파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탈북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청와대를 넘어가 가지고 한번 그 일을 벌린 적도 있었는데 뭐 정말 탈북자 몇만 명이 딱 단결하면은 뭐 청와대 그냥 무너뜨리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뭐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광화문 뭐 시청 서울역 이렇게 운집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는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막강한 어떤 그 국민들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 가고 있는지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길게 말하면 좀 잘 설명될 건데 또 그렇게 아니니까 좀 간단히 좀 함축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이제 해방 이후에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그때 대한민국에는 빨갱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자유투사들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를 기준히 여기는 분들이 뭉쳤을 때 그때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던 서북청년단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제 진짜 그 자유애국 북한 출신들이 그때 이제 화합해가지고 싸웠죠,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놓고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싸우게 되면 그 뒤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싸워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보수가 진짜 너무도 해이됐습니다. 보수 단체들, 보수 일구 나가야 될 보수 정당들 너무도 지금 해이됐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민주당 같은 거는 지금 쭉 놓고 볼 때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26살에 노동당 입당했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의 조직규를 체계 다 알죠. 제가 또 북한에서 또 일정한 당간부를 또 했었어요. 당간부를? 네네네. 그러니까 뭐 큰 높은 간부는 아니래도 이제 좀 했죠. 근데 북한의 노동당을 그대로 답습한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북한은 그 나쁜 당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세계적인 이 후대 양성하고 주변에 이제 연간 시민단체를 확고하게 꾸립니다. 그래서 북한의 근로단체가 청년동맹, 그리고 농군맹, 진맹 다 있어요. 오연아 가수님 잠깐만 요거 마이크 좀 잠깐. 제가 지고 있을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뭐든 네네네. 제가 이야기 그대로 할게요. 예,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좌파들은 원래 무어질 때부터도 혼자면 안 됐고 무리지어서 단체가 돼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주사파 세력이 되면서 북한의 노동당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답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돈도 굴리고 박원순이가 지금 그쪽에서 가장 큰 돈주였습니다. 아름다운 재산도 만들고 그런 과정에 단단하게 밑에 시민단체들한테 돈을 전화적으로 공급해주고 그리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언론 이런 데는 뭔가 잘못하면 세무조사, 감사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이런 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갖추고 세력을 갖추고 시민단체를 잘 양성해 놨습니다. 근데 보수는 그걸 아직 잘 못한 거죠. 개인 플레이만 많이 했고 지금도 보수단체들이 아직도 지금 다 이제 갈라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가 이제는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지금 저 강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앞입니다. 예, 우리 저 백선엽 장군의 정말 그 분향소마저도 이렇게 지금 일론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만들었지만 아직도 지금 엉성합니다. 예, 그런데 요 가까이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는 화려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저렇게 분향소를 저렇게 크게 안 했습니다. 이거는 성추행범을 그 대가를 묻기도 전에 저렇게 크게 지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항상 극장이라든가 교회에서도 지금 그 어떤 행사도 못한다고 하는 이 현 정부가 5일 동안 저렇게 지금 분향소를 꾸려놓고 사람들을 와서 지금 분향하라고 합니다. 분향하기 전에 사실은 그 박원순의 성추행범의 그 대가를 낱낱이 이제 밝혀야 되고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면 누가 죽였는지 부검은 어떻게 되는지 그 실상이 다 밝혀진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 어떤 것도 지금 밝혀 앉은 상황에서 저렇게 지금 크게 분향소를 꾸려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걸 봤을 때 느끼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배가 바깥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지금 된 저는 확실합니다. 부정선거죠 이게 지금. 이 부정선거로 돼가지고 국회 안에서 정말 그 많은 국회의원을 확보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북한의 일당 독재처럼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저는 이게 씁쓸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지금까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정말 너무도 그리던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왜 이렇게 무지몽매한가요? 인터넷이 열려있는데 좀 보십시오. 지금 지상파 언론들은 언론 독재에 지금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가 무섭다면 대한민국은 밥줄이 무서워서 노는 연금 때문에 겁이 나서 이렇게 할 소리도 못하고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국민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의가 아닌 이 부정의를 따르다가 만약 그때 당하게 되는 당신들 자녀들의 그 처참한 모습이 아마 이제 떠오를 겁니다. 지금의 순간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암흑천지입니다. 암흑천지. 우리 그 국민들은 네. 굉장히 이러한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설마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아니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요. 오늘 그래도 보니까요, 젊은 친구들 많이 또 부정선거 때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는 그래도 아직도 지금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많은 국민들이 너무도 지금 한상에 빠진 게, 북한의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항상 인민의 어버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김정은이가 지금 제 할애비를 지금 흉내내가지고 지금 쇼를 많이 합니다. 이 문재인과 박원순의 쇼는 북한의 김씨들의 그 조속들의 쇼를 그대로 빼닮은 쇼를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지금도 김일성이 죽으면 울었던 것처럼 오늘도 박원순이가 지금 그 죽은 분향소 현장에서 통화하는 여자의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제가, 와, 북한처럼 쇼를 많이 하더니 정말 사람들을 완전 세뇌시켰구나. 어제 새벽인가 그 박원순 네.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그 도착할 때 대표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 못 갔고 봤습니다. 그래요? 예, 현장에서 봤습니다. 거기 현장에 보니까 뭐 네. 그 어떤 그 여성이 네. 뭐 그냥 통곡을 하듯이 그냥 잠깐 소리 내더니만 네. 그냥 또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 제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때 우리 한국 분들이 통곡하는 북한 주민 보면서 저건 죽은데 왜 저렇게 우냐 했는데, 네. 박원순이가 죽으니까 그런 쇼가 나왔기 때문에 느낀 게, 와, 북한은 그래도 초중 고등학교 기간에 그걸 쇼하는 모든 교과서까지 학과목으로 공부시켜 주는데, 여긴 감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쇼를 잘했으면 그런 사람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도 지금 쇼를 하는 정치인들 각성하십시오. 국민들은 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순간에 그 쇼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언론은 네. 북한의 일당 독재인 노동당의 선전선동부가 장악한 그런 언론처럼 완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장악한 완전히 언론 독재에 정말 산파가 된 그런 지금 독재 언론, 정치 언론 됐다고 지금 봅니다, 저는. 대표님도 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어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일조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언론이면 사실은 정의와 진리고 편 가지고 목숨을 바꾸더라도 편대 하나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금 예전에 우리의 그 선배들의 그 언론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각오했던 건데, 왜 지금 우리의 언론들은 이렇게 자기의 목줄, 자기 가정의 안일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편대 그렇게 지금 손에 정말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도 지금 이 언론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반드시 역사는 하나하나 기록했다가 지금의 이 정치 언론화된 이 언론의 그 임원진들, 또 그리고 진짜 지금 그 정치 언론화된 그런 기자들한테는 매국노라고 붙이는 그런 역사적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이제 그 나라가 바로 잡히면은 네. 언론을 대청소해야 되는 그 네, 과정은 꼭 맞습니다.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언론들에서 탈북자들한테 지금 한번 초청해가지고 참여하라 하면 저도 한번 참여했는데, 김정은에다가 위원장을 붙이려면 안 된다 해서 저는 지금 싫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어머니가 북한에서 오시다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북한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사망했는데 6개월 동안 아이고, 그래요? 70세 되는 어머니가 끝내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시신마저도 북한에서는 고문했지 않습니까? 그 흔적 때문에 가족이 안 주고 다 해소됐습니다. 그런 살인 독재자 김정은, 그놈한테 내가 어떻게 위원장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언론은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개소리 치지 마십시오. 살인마들입니다, 살인마들. 자기 고부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는 그런 살인마인데 거기다 대고 절절 매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북한의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면 대체로 말을 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을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요? 학습을 한다.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 이런 저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저도 말은 잘 못하죠. 근데 말을 잘하시는 편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예, 북한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총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총화, 네, 생활총화라고 하는 자아 거는 비판 뭐 이런 거 같은 네, 거. 토요일은 여긴 다 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은 토요일 날이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토요일 날은 정치 학습 날이거든요. 아침 출근하면 네네. 그게는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직장, 군대, 북한 전체 국민들이 자기 조직이 있어요. 한국은 조직 생활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북한은 9살부터는 조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소년단부터, 예. 조직에 소속이 돼야 되는 그럼 거예요? 조직에서 토요일마다 이제 아침에 나가면 나가자마자 생활총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단 생활총화, 청년동맹 생활총화, 네네. 다 조직별 생활총화, 당원은 당 생활총화. 그러면 가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소속이 되나요? 가수들이 이제 극단이면 극단 안에 초급당 있잖아요. 그럼 네. 초급당 안에 또 부분당이 있고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포 안에 당 생활총화 다 하거든요. 아, 그 오연하 가수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거기 생활총화로 가수. 예술인들은 여기 그 가수. 예술인들은 주 아닙니다. 2일 생활총화. 예술인들은. 왜냐하면 2일 동안 생활총화 시켜가지고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2일 동안? 2일 동안에. 근데 하루 더 하네요. 그 김정일이가 만들어놨다가 네. 그 이후에 지금 없어져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생활총화 하고 나서 그다음 뭐 하는지 압니까? 일주일 동안 있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은 김정은의 말씀을 또 전달받아가지고 그걸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또 이제 투쟁 뭐 이런 거, 그다음 강연회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아침에 나가면 오후 점심 전까지는 계속 하고 나서 오후에 또 이제 강연회가 있어요. 그러면 주말은 하루 종일 그저 머릿속에다가 세뇌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네. 일생을 살면서 매 주마다 자기 동료들 앞에 일어서 가지고 나는 이번 주에 뭘 잘못했습니다. 또 자아 비판이네요. 자아 비판하죠. 그리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그 말하는 웅변을 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웅변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한국 분들도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대학생들도 정말 말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되면 마주했을 때 그들보다 말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웅변 토론회라는 게 또 있어요. 웅변 토론회.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또 그런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근데 대한민국도 뭐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연설을 꽤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설이 쇼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박우순처럼 맨날 그저 쇼를 하면서 좀 똑바로 살아야죠, 사실은. 북한 가수들은 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저희는 배로 많이 노래를 하는데 네, 그 북한 가수들은 왜 하이톤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 왜 하이톤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 거? 그 창법 자체가 저희하고 창법이 다르죠. 그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창법은 항상 북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가수들 부르는 노래 우리가 노래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네네. 몰래 듣죠. 듣는데 몰래? 네 몰래 듣죠. 그렇죠. 듣다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다 걸려면 어떡하려고? 그럼 감옥 가죠. 감옥 가야 돼요. 공문 받고 네, 감옥 가고. 감옥 가고 그러죠. 근데 에이, 전시장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우리 그 가수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온 친구들도 북한 가수 출신 많거든요. 근데 네. 북한에서 무슨 말 했냐면 한국의 음악 창법은 네. 완전히 태폐적이기 때문에 태페지,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창법 하면 안 된다. 그 네, 예전에 그 왜 맞습니다. 다시 찍어요. 제가 안 그 봤어요. 가수들 왜 초대가 돼서 갔잖아요. 네, 채진이 그 노래를 하니까 네. 채진이가 노래할 때만 아우 저 노래를 서군 가수라고 했다나? 거기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뭐 사람들 다 좋아했습니다. 다 그 노래 좋아하고, 상당히. 예. 근데 일단은 창법도 다른 이유가 북한은 러시아식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힘찬 가요, 혁명가요. 뭐 이런. 네, 그런 거에 그 따라서 많이 했죠.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못 하겠더라고. 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진짜 이제 그 생활상이 진짜 진실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배, 너무 좋아요. 배, 예, 예. 배, 네. 그다음 비성, 부성 뭐 네, 어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우리 그 대표님은 예, 한국에 와서 요즘에 뭐 지금 그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그 유튜브 방송 이름이 뭐죠? 아, 아닙니다. 징검다리 TV인데. 징검다리 TV. 징검다리 TV. 예, 근데 제 그 방송을 하면서 네. 5.18 때문에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을 했는데 제재를 당했을 텐데. 제재가 삭제가 당하고 예. 그다음에 저를 완전히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당분간 제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를 했죠. 항소해 가지고 예. 우리 한국에 있는 구글 코리아에다가 제가 항소하면서 만약 나는 북한에서 봤을 때 모든 내용들하고 내가 알 권리 때문에 알고 싶어서 올린 것들인데 마음대로 하는 건 이건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알 권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나는 미국에도 우리 친구들 많으니까 직접 미국 구글 본사 그다음에 미국의 각종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얼마 후에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그래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래도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구독자가 빠지고 그래도. 잘 올라가지도 않고 하는데 예. 저는 그래도 제가 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고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의 우리 친구들한테 교육할 때도 자 봐라 우리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싸웠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북한도 이렇게 만들 거야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방송하죠. 그래서 지금 뭐 간간히 보니까는 그 이해란 TV에 네네. 나가서 또 방송도 하시고 네, 그것도 합니다. 네, 예. 방송을 잘 하시는데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의 행방에 대한 네. 상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그러셨나요? 어떤, 예, 일단은 어떤 그 내용으로 네. 김정은은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뭐 제가 좀 소개를 좀 하게 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부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나오셨다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엘리트예요. 그리고 네? 제가 평양의 오연아 가수님. 보통항구요. 엘리트예요. 네. 북한에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다면은 상당한 엘리트거든요. 옛날에 그 당성도 좋아야 되잖아요. 서울대학교라고 네, 그렇죠.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네. 아유, 그거 지금 이게 지금 촬영이 안 되는 건가요? 다 되고 있어요. 오. 목소리는 다 나가요. 촬영은 저쪽에 새로 오신 분들 좀 찍느라고. 그렇군요. 예. 목소리만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랬구나. 예. 상당한 엘리트거든요. 네네. 북한에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상당한 엘리트인데 네.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네. 박자 땡땡 이런 분이 계세요. 예. 그분도 지금 네. 아드님이 네. 예, 북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맞습니다. 마음 쓰시고 하시는 분이 네. 있어요. 예. 네, 일단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생물학부 졸업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제가 있은 데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보통항구역에. 만청산연구원이라고 우리 일반 주민들은 만수망연구소라고 말하는데 원래 북한의 공식 명칭은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청산연구원은 김일성의 만년장수,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이걸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만청산연구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연구원에서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김부자들의 건강이 김일성 때, 김정일 때 다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김정은 대해서도 제가 물론 알겠죠. 근데 김정은이 지금 상태는 고도 비만에 그리고 심혈관 계통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정해서 죽었다 아니면 지금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김부자, 특히 김정은 위해서 건강장수 연구하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사만 해도 2,500명 됩니다, 지금. 그리고 개인 병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 불구가 되거나 뭐 할 수는 있겠죠. 목숨은 그렇지만 좋은 약을 많이 쓰고 그리고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가지고 외국에서 의사들을 데려오고 좋은 약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봉화진료소라고 김정은의 개인 병원이 있거든요. 큰 병원인데 진짜 그 병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는 의료 설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부 좀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튜브들 속에서는 김정은이 죽었다,
대타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네. 아직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지금 김정은이가 7월 7일 날, 그러니까 7월 8일이면 김일성이 사망된 날이기 때문에 7월 7일 날에 이제 그 시신 참배를 갔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동영상 풀로 이제 북한 애들이 쐈습니다. 그 풀을 자세히 제가 관찰했어요. 해보니까 네. 가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병원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약도 쓰고 하지만은 아직은 그렇게 지금 예, 우리가 그거는 속도 나지 말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가 보수가 정리돼야 됩니다. 보수가 단합돼 가지고 진짜 이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을 진짜 우리가 이제는 부셔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북한 주민들을 빨리 개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깨어나가지고 북한을 뒤집어 엎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주사파, 그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들이 했던 민주주의하고 북한의 민주주의는 성격이 다릅니까? 민주주의가 그러면 빨간 민주주의가 있고 파란 민주주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인권을 그렇게 위한다는 문재인, 박원순 다 인권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한번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정치법 수용소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들이 말했던 인권은 어떤 인권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문재인도 싫고요. 박원순도 싫어했습니다. 오자마자 그렇지, 약간 알게 될 때부터. 예, 그러면서 싫어했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고인한테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은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대가를 국민들한테 다 알리고 죽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안희정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인정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죠. 오거돈도 나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온 해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 죽었어요. 그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왜 죽지? 대통령이면 잘못해도 국민 앞에서 잘못한 걸 인정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되지 않냐. 그때부터 저는 네, 그때부터 저는 야, 이거 아닌데, 그때부터 저는 민주당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이 들어서 가지고 하는 꼴을 보니까 대한민국 완전 망쳐버립니다. 지금 망신입니다, 이게. 김정은 앞에 가서 쇼하는 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서 잘못 뽑았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대통령님은 아버지 뻘인데 나라의 아버지가 김정은 살인 독재자한테 가서 추파 던지고 두 손 잡고 손 터들면서 평화를 구하랍니까? 살인마 깡패한테 평화 구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김정은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더 많이 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저기 문재인이 네. 김정은과 이게 저기 물론 뭐 북한도 가가지고 네. 또 한번 또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서로 뭐 이렇게 또 평화가 올 것처럼 네. 예, 그런 거 쇼도 벌이고 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콧방 웃겠죠. 북한은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핵 포기하는 순간은 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이코로 핵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김정일 때부터 핵을 했고 유엔에도 핵은 무조건 가지고 있고 더 발전시키려고 했던 건데 포기하지 않죠. 근데 포기할 거라고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쇼를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국민한테 지지를 얻고 잠시나마라도 뭔가 평화를 도래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미국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운전자 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잡았다는 게 잘못 잡았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동안에 김정은을, 살인마를 국제사회에 비정상적인 김정은을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만들어 놓은 그 대가는 문재인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역사는 살인마 김정은을 핵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게 만들어 놓은 그 대가를 역사는 꼭 반드시 물을 겁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아유, 참, 우리 그 방송 한국에 와가지고 이해란 TV를 통해서 또 네. 이렇게 방송하는 활동을 하고 네. 또 자체 또 징검다리 TV를 네. 또 유튜브 방송을 하시면서 이모저모 한국의 어떤 그 실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아시게 되는 그 또 계기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사실은 11년 동안에 제가 했던 일을 쭉 세보니까 한 거의 20가지 됩니다. 네? 20가지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예, 처음에 왔을 때는 45살에 왔는데, 예, 예. 45살에 오니까 그때는 4.5정 해가지고 정년퇴직하는 나이라 해가지고 예. 취업이 그렇게 쉽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운전면허 따가지고 우유배달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한국생활 처음 시작은. 예. 물론 김성종합대학 졸업했다 해가지고 100%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2009년도면 1년에 3,000명이 탈북자가 들어온 해다 보니까 그러면 많은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왔던 해죠.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전까지만 해도 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취업을 시켜줬어요. 네. 특히 종합대학 졸업한 분들은 다 직업을 다 이게 선정해줬는데, 근데 그때 와 보니까 그때는 다 자기가 알아서 다 취업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취업을 하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유 배달도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노량진 시장에 나가서 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야간 일밖에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낮에는 제가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 활용 2급도 따고 하는 과정에 제가 통일부 사무직으로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통일부? 네, 통일부의 사무직으로 또 이제 그 통일교육 또 일도 했었고, 예. 안보 강연. 네, 강연을 맡아 하는 그 경기도 남부에서 제가 또 이제 전문적으로 사무직을 또 했죠. 그런 것도 하면서 쭉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과정에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또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대북 방송도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저 지금 북한의 뭐 안보 강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졌다면서요? 없죠. 없을뿐만 아니라 예. 제가 하던 모든 건 다 잘라버리고 예, 예. 통일부는 또 작년에 우리 그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는 사건 때문에 네. 통일부를 상대로 제가 많은 이제 우리 탈북 단체가 투쟁할 때 같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통일부에서 하던 기자 생활도 완전 또 이제 완전히 없애친 거예요. 거기서 기자 생활을.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면 네. 자기들한테 맞지 않으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가다 넣듯이 생계를 완전 목줄여 놓고 네. 이번에 윤미향 사건 보십시오. 이 더러운 인간들은 위안부들을 완전히 덩쳐가지고 예. 제 살집만 뿔꾸면서 이런 쓰레기 집단들이 지금 행지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갑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우리 정의의 투사들, 자유투사들은 완전히 생계를, 완전히 목을 졸라 죽이는 이런 상황이 빚어집니다.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가 가장 나쁜 인권의 유린에 학살하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것이 민주주의 투사들의 생계를 완전히 목줄을 끊어놓는 것들이 가장 이제 나쁜 네. 북한식의 독재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네. 이 대한민국은 완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쓰레기 집단들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네. 뭐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정의라든가 진리는 결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다 같은 이제 정말 이제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보수가 정말 좀 더 단합돼야 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21대 총선은 결과적으로 보수의 분열이 또 자초한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겠냐 생각되는데 정말 보수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니냐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좌파들은 보십시오. 하루 만에 죽는 박원순이 봤을 때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수들은 좀 목숨을 안 걸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죽습니다. 너무 이제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네. 잃을 게 많으니까 네. 잘 안 나서는 그런 경향. 네, 그런 그리고 것도 있겠죠. 이기주의적인 네. 나 대신 다른 사람들이 해주겠지 하는 네. 그런 그 정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네. 됐어요. 지금 이렇게 애국의 전선에 나서시는 분들 보면은 가진 자들보다도 좀 적게 가지신 분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대한민국이 망가지면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 가장 잃을 게 많은 분들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가장 어떤 그 권력을 많이 잡은 자들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 나선다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고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예. 한 가지 보니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뭐 있습니까? 지금 이 좌파 애들은 가장 교활한 보수로 둔갑해가지고 조직 내에 지금 다 잠입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애들 그 안에는 보수들이 지금 잠입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보수 시민단체 깔려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동향을 살펴가지고 대기업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이제 연출들을 하나하나 이제 계속 잡아가지고 체크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만약 보수 진영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걸고 들어가지고 감사를 하고 세부 조사를 하고 하는 식으로 네. 압박을 하면서 나서지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우리 보수들은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그들한테 뭔가 지금 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좌파들은 누구 하나 모이되면 책임지지 않습니까? 보수는 같이 투쟁하던 사람이 못해도 책임을 못 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도 정말 너무도 지금 판이한 게 빨갱이 세력들은 주사파 세력들은 한 명이 누가 잘못되면 감옥 가더라도 가정을 돌봐주고 다 그렇게 지금 책임져 주는데 은하 가수님 우리 저기 네, 네. 저기 물 좀 해주세요. 아, 예. 목 마르실 것 같아서. 네 보수는 진짜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게 시민단체들이 지금 좌파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 돈을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 사건도 지금 많은 돈을 가진 놈들이 지금 그들한테서 돈을 받은 놈들도 지금 같이 합세해가지고 쟤 죽을까봐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유명 사건이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김여정이가 나서가지고 전단 문제 가지고 가라앉혀 놨습니다. 짜거든 고스톱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윤미향 사건이 쏙 들어가게 생겼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럴 때마다 지금 계속 이제 또 이제 보십시오. 박원순 사건 좀 있으면 더 경로하면 물 좀 드세요. 네. 네, 또 다시 이제 뭔가 또 문제를 만들 겁니다. 거기 그 저기 그 저기 치킨도 저기서 주셨는데 좀 드시게끔 하죠. 시장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영화를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고. 근데 영화를 하면서 어떻게 아니 이야기 좀 알 것도 하죠. 그래서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저도 물 한 잔. 오늘도 지금 집에 들어갔다가 예.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박원순 분향소는 지금 완전히 화려하게 지금 돼 있고 네. 시민들이 통과한다고 하는 바람에 저 통과하는 사람이 낼 수가 있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과연 두뇌가 있고 이성이 있겠냐. 북한에서 세뇌된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 똑같은 모습이 저건 아니지 않냐. 만약 그 전에 팬이었거나 박원순을 따랐던 사람이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같은 여성이 성추행 당해가지고 피해자 아닙니까? 네. 지금 저렇게 분향소 만든 것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입니다, 저게. 그리고 저희 가서 추모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한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고요. 나는 저희 가는 인간들이 박원순처럼 성추행한 인간들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 드는 정도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소를 한 측에 네. 거기를 향해서 박원순을 죽게 만든 장본인 원인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양새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아니 박원순이가 살아있을 때 그런 문제 가지고
변호까지 했던 사람이고 여자를 지가 끔찍이 지금 여자 문제는 여성 인권을 너무 자기가 최고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던 사람인데 보십시오.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르나. 그래 그거 보는 순간에 너는 진짜로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다 이거는. 원숭이를 뭐 원숭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라는 걸 그때는 생각했는데 이번 걸 놓고 봐서 진짜는 맞구나. 검은 모자 눌러 쓰고 갈 때 그 걸음이 그때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1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소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 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